네, TV가 안 된다고 들고 오셨네요. 제품은 UNCNI, 네, CNK 파트너스라고 32인치 LED TV입니다.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맨 밑면에 길게 들어서 있는 것이 패널보드죠. 쭉 이어서 패널보드가 있고요. 그 위에 케이블을 통해서 저쪽에 영상보드로 올라가는데 영상보드가 동작을 좀 제대로 않기 때문에 초기 동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보드에 곁들여서 전원부가 있고 상단으로 쭉 따라서 가보면은 이게 패널로 쭉 안에 들어가는 LED 드라이버. 그러니까 백라이트를 밝혀주는 램프가 쭉 했는데 이 보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보드를 우리는 보통 통합보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LED TV에 간소하게 있지만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보드 한 장의 기능들이 세 가지 있죠. 전원부, 영상부,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켜주는 드라이버 보드. 이 세 가지 합쳐있는 보드를 통합보드, 메인보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통칭 통합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동작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보드 자체가 통합보드 자체가 불량이다. 그래서 이 통합보드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드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거를 컴퓨터 연결을 해서 할 일이 있네요. 우리가 보통 롬 펌웨어 작업이다 이렇게 하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통합보드에서 원칩, 그러니까 M자 써 있는 거, 거기에 MSD 3393LUM 써 있지 않습니까? 이쪽 칩셋. 그 바로 위에 8핀짜리 되어 있는 게 그게 메모리 칩이거든요. 거기에 롬 펌웨어가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쪽 MSD 3393LUM이라는 칩셋 바로 위에 있는 저 8핀짜리 저 메모리 칩에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거를 추출한다 그러죠. 보드에서 롬을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놈인데요. 지금 현재 확대해서 보고 있는 8핀짜리가 이게 놈입니다. 놈을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드러냅니다. 물론 이제 열로 가해서 제가 미리 다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이게 뜯어낸다. 뜯었죠? 뜯어낸다. 이렇게도 표현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드에서 추출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별 따기, 별 떠다 줄게, 그런 것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물론 평범했습니다만은 잘 알아듣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옥션 회장님이었던가요? 그 예전에 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 머리에 머리핀 꽂기. 그렇죠. 머리가 없는 스님, 거기에다가 어떻게 머리핀을 꽂으려다 보니까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뭐 꽂을 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게 비슷한 형식이지만 듣기로는 어감 자체가 좀 신선하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투리라 생각하시면은 이걸 뜯어낸다. 그런 게 뜯어내면 이 부분이 좀 뭐 손상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한다, 추출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 아이가 또 3000% 잠깐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롬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롬 작업이라서 펌웨어라서 이 롬을 작업을 할 건데 이 롬을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롬라이터가 있는데 롬라이터 ISP 취급 표현은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호칭이 좀 다양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고요? 이거 공진당. 이게 롬 보관 케이스죠. 그러니까 놈이 작업하다 보면 달아나고 그래서 놈을 이렇게 보관한다. 분리해서 추출한 그릇을 보관하는 거죠. 놈 작업은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드가 있듯이 원한 그 자체 이거를 보존하고 다른 셋집에다가 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에 닫아 놓게 되면은
작업하다가 뭐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저거 어딨지?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예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고요. 이 롬을 작업을 할 건데, 이 롬 작업은 여기에 이걸 우리가 보통 툴이라고 했습니다. 툴. 예전에 EP 롬 같은 경우는 더 컸었는데, 예전에 EP 롬 같은 경우는 컸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EP 롬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장착을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D평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D평이라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경우 바늘처럼 핀셋처럼 꽂는 거를 D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평, SMD 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저 SMD 타입을 핀맵에 맞게끔, 그러니까는 1번이 어느 핀이냐, 어느 단자냐, 그거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소켓, 젠더, 연결 툴인데요.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잘 됐나요? 이렇게. 한 번 더, 큰 거를 작은 거를, 작은 거를 큰 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봤을 때에, 이 툴에 8핀짜리냐, 16핀짜리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는 시작점이 여기란 뜻이죠. 그대로 그림을, 군대말로 뭐가 있습니까? 지도정치. 지도를 방위각에 맞춰서, 남과 북, NS극 맞춰서 보는 것. 그걸 우리가 보통 지도정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치가에서 얘기하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그런 정치 개념이 아니고 지도정치다. 바르게 이치를 한다. 그래서 지도정치처럼 원점, 시작점. 거기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꽂게 됩니다. 꽂고 네 발을 잠궈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USB에다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꽂고 프로그램 돌려야죠. 당연히. 이렇게 나와라. 짱. 어디 갔네. USB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 짱 소리 났죠? 이렇게 USB에다 꽂아요. 뚜껑 달아나기 전에 뚜껑도 닫아놔야 되겠어요. 컴퓨터를 바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해상도가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캡처 화면을 돌리게 되면 좀 깨끗하게 나올 텐데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오토 디텍트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자동 검색을 해서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OK 사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A, D,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캔나되어서 있는데 칩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찾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다시 이렇게 해서 자동 검색 찾기를 하시게 되면은 쭉 읽어가지고 칩 GD25Q3이라는 게 이제 칩 명칭이 용량과 더불어서 표기가 되고 OK 사인이 떠졌죠. 그러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칩을 다 연결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니드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니드. 그러면 쭉 여기서 툴바가 지금 현재 읽고 있죠. 이렇게 해서 쭉 읽고 OK 사인이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OK 사인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일로 저장됐다는 뜻이고 OK 사인이 떨어졌다는 거. 여기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오토 베리파이. 검색에서 원한과, 그러니까 원한은 뭐냐면 롬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버퍼에 읽어드린 거하고 똑같다. 그 비교를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다라고 해서 걸리는 시간이 OK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읽혀진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읽혀진 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읽혀질 수도 있긴 있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장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진 거고요. 네, 그럼 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롬, 네, 거기에다가 롬을 바꾸든지 해서 아까 그 롬라이트, 네, 거기 네, 바꿔서 그러니까 롬라이트라면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거 여기에 롬을 다른 거를 칩 디바이스라는 경우는 여기 현재 저 물체 저거를 바꿔 꽂아서 하든지 그냥 꽂아서 하든지 그렇게 놓고 이번에는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때는 아까는 니더였지만 이번에 불러드린다는 경우는 롬 프로그램 자체를 불러드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아까 불러드릴 때는 디바이스 어떤 칩셋에서 롬 칩셋에서 불러드렸던 것이 리드였고요. 이번에는 오픈 프로그램을 열다 불러올다 그 개념인데요.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이거를 하나 받아놓은 게 있죠. 그러면은 받아놓은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롬 제너시스 320 모델명에다가 용량 있고 바이너리 값이 열기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열어졌다는 것이 프로그램이 하나 열려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쓰다 아까 세이브 저장하다 여기는 롬에다가 쓰다 롬에다가 저장하다 라이트 네, 누르게 되면 여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눌렀을 때 인식을 찾고 뭐 하고 해서 싹 지웁니다. 이레이저 지우고 나서 다시 쭉 쓰게 되죠. 스타트 그래서 이게 툴바가 작업바가 쭉 이어서 하고 아까 또 같이 베리파이 비교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OK 사인이 떨어졌다 정상적으로 잘 꽂았다 이렇게 우리는 롬을 꽂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CNN CD롬도 껐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죠. OK 사인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작업을 잘 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경우 불러지른 경우는 이제 양호한지 비용인지 그거는 어디서 받았냐에 따라서 또 여기에 맞는 거냐에 따라서 다르죠. 요즘에 같은 경우는 본사에 제조사에 이야기를 하면 롬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비스 센터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뭐 그런데 전화를 해서 잘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롬을 구할 수가 있죠. 롬 프로그램을 롬 포맷을 구해서 그거를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롬 하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롬라이트가 필요하죠. 롬라이트가 없으면 저기 있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인데 이 롬라이트 통하지를 않고 사용한다. 그런 방법은 또 본사에서 제공받았을 때에 이런 USB에다 저장을 해서 USB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죠. 지금은 제가 롬라이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USB로 하는 방식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해상도 좋게끔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재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은 롬이 이제 저장이 다 잘 된 거였거든요. 롬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본사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그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팬클럽처럼 그런 활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카페나 또는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 속의 네트워크망을 이용을 해서 받아서 그거를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OK 사인 떨어진 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져 있느냐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닫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우스가 보기가 시원하죠.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마우스가 편안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 눌러도 이렇게 좀 크게 제가 마우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 좀 하려고. 예. 잠깐 또 3,000불로 빠졌다. 다시 들어왔네요. 롬 작업을 한 경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붙일 때에 이제 그러니까 납땜을 해야 되겠죠. 뭐 본드 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딱풀이나 또는 바풀 물론 반창고가 잘 붙는다고 청테이프가 잘 붙는다 청테이프 그걸로 붙여넣어서는 또 안 됩니다. 당연히 접촉률이 안 되죠.
그래서 인두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두기에는 이와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칼팁이라 그러죠. 이걸 좀 이렇게 다시 닦으면은 네, 깨끗해지겠죠. 이게 깨끗한 이런 칼팁 가지고 여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 기울기가 이렇게 칼처럼 되어져 있는 게 잘 안 맞다 생각이 되면은, 기울기가 잘 안 맞아서 작업하기가 곤란스럽다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여기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칼팁이 있는가 하면은 일자 팁으로 뭉뚱한 게 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팁인데요. 이렇게 돌려서 봐보시면은 저 팁은 네, 직선으로, 직각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수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와 같이 됐을 때는 그 자리가 안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기울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을 세워서 할 때는 또 이와 같은 네, 팁을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납땜을 하긴 하는데 여기 열풍기 있죠. 열풍기 가지고 작업을 또 하셔도 되긴 됩니다. 열로 싹 해가지고, 열풍기는 네, 공업용 열풍기 말고요. 공업용 열풍기라 하면은 묵담 하나 가지고 야전에서 밖에서 파이프 같은 거 쉰다든가 녹일 때 그런 거 하는데, XL 파이프라든가 PVC 파이프 그런 개념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 있습니다. 전용으로 이런 열풍기를 가지고 녹여가면서 엽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붙일 때는 네, 핀맵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는 자리 왼쪽에 밑에 1번이라는 자리가 거기 포인트에서 약간 꺾어져 있는 자리, 홈이 있는 자리가 1번입니다. 그 간격을 잘 맞춰야 되죠. 네, 좁은 핀을 잘 붙이기 위해서는 저게 딱 올려놓고 약간 민둥하게 생겼다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자꾸 비껴 나가면서 꼭 쇼트나듯이 중간에 딱 거기에 달라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올려놔도 또 비껴나니까. 그래서 이걸 살짝 내려놓고 올려놓기 전에 이와 같은 숄더 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망처럼 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철망처럼 되어져 있는 거 우리는 숄더 유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아답터 케이블 같은 경우도 벗겨보시면 피복 테두리에 그라운드선, 접지선, 어츠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철망처럼 생겨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 송진, 요즘엔 질 좋은 프럭스가 붙어져 있죠. 앞전에 사용했던 자리 이렇게 납이 좀 묻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솔더의 끝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야죠. 깨끗하게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안전장치로 저는 장갑을 끼고 일을 하는 거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걸 빨아내면 되겠습니다. 묻으면 같이 딸려서 묻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빨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기본에 숄더 여기 철사 안에 이게 망처럼 되어져 있는 이 안에 기본적으로 프럭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잘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밑면하고 그 다음에 숄더에게다가 살짝 이렇게 대고 숄더에게 저기가 플럭스가 묻도록 발라주면은 빨아들이는 일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크림납이 하는 일이 이쪽에 패스트라 그러죠. 네, 이 크림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패스트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예전에 전파사 같은 거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패스트인데요. 이거 초창기 때 향기롭죠. 납땜할 때 어떻게 보면 중금속인데 그걸 모르고 공부할 때는 굉장히 향수에 많이 젖어 있었었죠.
이건 가격이 쌉니다. 보통 2, 3천원, 요즘 한 3, 4천원 가는데, 이런 플럭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배가 되죠. 한 2, 3만원, 3, 4만원, 보통 그 정도 되긴 되죠. 질은 이게 이제 플럭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요. 냄새가 좀 그렇게 향수롭지는 않아요. 좀 고약하다고 해야 될까? 좋습니다. 하여튼 신체에, 우리 몸에, 육체에는 좋지를 않습니다. 어찌든 간에 중금속이 몸에 배든지 또는 종말에 해당되는 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신체는 좋지 않습니다. 작업할 때 이런 것이 마스크라든지 또는 환풍기 좀 틀어놓으면서 또 흡입기 해서 연기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하는 게 좋긴 좋죠. 그럼 이제 플럭스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패스트 플럭스 하는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쇳물 녹일 때 용광로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쇠를 거기다 고철을 다 넣고 석회 같은 거를 붓게 됐습니다. 재질은 석회가 아니라 제가 좀 그 내용 자체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붓게 되면 그 안에 스케일이라서 때가 푹 끌어올르거든요. 이게 그럼 그거를 걷어냅니다. 또 맨 위를 걷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트가 하는 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납땜이 될 부분들은 납땜이 되어지고, 납땜이 안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간격에 납이 좀 묻어 있으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땜 되어지는 몽골목을 잘 되고, 납땜 안 되는 안 되도록 그런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물과 수온을 구분하게 되면은, 이게 컵에다 따르실 때 반뜨되게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오므라들 수 있기도 하고요.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좀 동그스름하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소재에 따라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스트가 하는 역할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먼지도 제거하게 되고, 스케일 때도 제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납땜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이 이 재질 속에 있다. 이 재질은 중에 패스트 같은 경우보다도 플럭스가 더 좋다. 근데 건강상은 패스트보다는 플럭스가 더 안 좋더라 라는 경우를 제가 약간 삼천포 빠지듯이 보충 설명을 좀 하게 됐네요. 네, 제가 잠시 입을 좀 다물고 연기를 좀 안 먹게 해보려고 말을 잠깐 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잠시 보실 때는 납덩어리가 위에 볼록볼록 해서 묻어져 있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을 잠시 전에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펴졌죠? 다 닦아냈습니다. 납을 철사처럼 생겨져 있는 철사망으로 다 닦아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반듯하죠? 그리고 플럭스를 한 번 더 닦아서 발라봤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공진당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잘 보관했든지, 거기에 있는 롬을 꺼내서 이렇게 핀맵이라고 그러죠. 핀맵에 쉽게 해서 1번이 어느 핀이냐, 그거를 찾아서 그 자리부터 구분한 뒤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잘 올려놓고 이제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납땜은 한쪽 면부터 납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 또 납땜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체에다 했을 때 옆에가 쇼트 나서 묻게 되면은 다시 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 먼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아치 한쪽 다리만 먼저 떼어 놓고요. 아, 제가 엉뚱한 데 가서 카메라를 한 번씩 보네. 한쪽 다리 먼저 떼어 놓고요. 이게 반드시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떼야 됩니다. 이게 여하튼 그 일자 팁이 그러니까 여하튼 칼팁으로 되어져 있는 거 이게 있는 반면에 아까 같이 이런 그 또 일자 팁으로 되어져 있는 거 설명을 좀 드렸죠. 저 좁은 간극을 가지고 납땜을 할 때에 또 맞지 않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팁을 꺼내서 작업을 하는데, 또 같은 칼팁이라고 해도 이렇게 최적화되어져 있는 칼팁이 있죠. 이런 굉장히 가늘습니다, 칼처럼. 이게 그 다음에 또 뾰족한 바늘팁이 있는데요. 네, 그런 바늘팁 가지고도 작업을 또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바늘팁도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바늘팁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 여기 보드에서 최적화되어져 있을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이렇게 칼처럼 가늘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칼팁으로 되어져 있는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딸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고주파 인두기, 저주파 인두기, 무연납 인두기, 유연납 인두기 종류별 많이 있는데요. 각자 취향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인두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한번 또 드려보도록 따로 하겠습니다. 네, 납땜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세척도 끝냈습니다. 세척하고 난 뒤에 어떻게 납땜 상태는 양호하게 잘 되었죠. 세척솔도 우리가 저 칫솔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전용으로 이렇게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새브러시로 할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칫솔 같은 경우는 검증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일어나서 여기가 또 내부적으로 롬 프로그램 정전기로 인해서 IC가 고장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러면은 인두기도 고주파 인두기 생각하고 써야 되듯이 브러시 이 솔도 거기에 맞춰서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솔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좀 더 그것만 구체적으로 한 카테고리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장착을 합니다. 장착은 제가 혼자 했습니다. 예. 그 멀리 떨어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도 봐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제가 혼자 했고요. 장착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3,000포 같이 빠지든 어쨌든 컨셉이 어느 방향이다 헷갈릴 수가 있는. 놈 작업을 하고 나면은 놈 작업을 할 때에 보면은 꼭 옆에 우리가 보통 지벼력이라 하듯이 벼락 튀듯이 이가 튀듯이 이게 좋아하는 이런 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열풍기 할 때 날아간다든지 인두기 할 때 옆에 묻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떨어져서 인두기 칩에 묻어가지고 없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작업하실 때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오늘따라 이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어두컴컴 조명빨이 잘 안 맞네요. 어쨌든 오늘 조명기사가 아직 출근 안 해가지고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렇게 조그마한 거 이처럼 생겨져 있는 거 벼락처럼 생겨져 있는 게 인두기 팁에 묻어서 없어지든지 열풍기를 할 때 바람에 날려서 옆에 달라붙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곤란할 수가 있겠죠.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전기를 꽂고 동작 상태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꺼비 접을 좀 올리고 와야죠. 전원을 꽂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색으로 불 들어오죠. 근데 이때 또 들었다 놨다 할 필요가 없는데 이쪽에 패널 보드에 있는 저런 필름 케이블처럼 되어 있는 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점검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 닫아놓고 하고 귀찮더라도 뗐다 붙였다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렁뚱땅 대충 어영병 하다가
이쪽 필름 케이블이라도 찢어먹는 거나 또 떨어져 나가게 되면 패널이 손상되면서 전체가 못 쓰게 되는, 물론 큰 돈 들여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점점 더 일이 커지겠죠. 노원 범위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정을 고객님 환경에 맞게끔 재설정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놈 라이트를 통해서 작업하는 과정, 놈 펌웨어를 바꾸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또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USB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포스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든지 간에 놈라이트라든지 또는 민두기 이런 작업 환경, 또 열풍기 그런 경우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USB만 가지고도 작업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고속도로 가든지 철도로 가든지 또는 자가용으로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요즘에 또 그린 환경에서 스쿠터를 충전해 가면서 타고 가든지 킥보드를 하고 가든지 간에 어쨌든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별로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취미로 한다 그러면 한번 자가 수술을 해볼 수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수리 전문점, 근교에 있는 동네에 있는 수리 전문점에 가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어깨너머로 기술도 한 좀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우시면서 서로가 공감을 하고 공유하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빠른 해소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취미로 한다 그러면 해볼 수 있겠지만 하다가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것이 되버릴 수가, 커지는 일이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TV 수리하면서 부품을 갈고 그러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와 같은 환경 조정으로 해서도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 환경 조정하는 게 리모컨 가지고도 설정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또는 주변에 이런 주변 기기, 장비, 계측기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경우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쨌든 헷갈리는 컨셉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은요 88개 잡히네요. 채널이요? 예, 다 안 나와요. 여기 이제 디지털 채널 88개라는 뜻이고요. 예, 몇 개 삽입니다. 많이 안 나와요? 돈 나왔는데 이거. 아, 저는 뭐 내고. 예.